할머니, 또 올래요. 내일 또 와도 돼요? 손녀의 말에 아들 부부는 당황하며 무언가 크게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피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절에만 겨우겨우 얼굴 비추는 아들 부부를 매주 찾아오게 만든 참교육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7세가 된 하남에 사는 김지 부부의 사연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독립해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고 두 분은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겐 요즘 부쩍 자주 생각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6살, 4살 된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은 참 예쁩니다.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소리 높여 웃으며 달려오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부부는 어느새 마음 한켠이 헛헛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손주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손주 좀 보고 싶은데 거의 명절에만 오는 것 같네. 너무한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조금씩 원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살아볼까? 전원주택 같은 곳에 살면 손주도 더 자주 오지 않을까? 예전부터 막연히 꿈꾸던 귀농의 삶,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보는 것. 그건 단지 삶의 전환만이 아니라 어쩌면 손주들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웠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선 귀농 후 외로움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척도 있고, 무작정 집을 사고 이사를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보기부터 해보자고요. 연세를 통해 전원주택을 1년간 임대했습니다. 집은 도심 외곽,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도 있었으며 바로 옆엔 작은 계곡까지 흐르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그렇게 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별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생활. 흙냄새가 섞인 바람, 손수 키운 채소의 기쁨.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죠. 바로 그때 자녀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온 겁니다. 부부는 직감적으로 결전의 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날씨 좋은 주말에 소풍 삼아 한번 와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마당에서 맘껏 뛰놀 수 있고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며 웃음꽃을 피웠고 계곡에서는 신발을 벗고 첨벙첨벙 뛰어다니며 물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녀의 입에서 기다렸던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또 올래요.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날 밤 6살 손녀의 말에 두 분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표정 속에 담긴 그 벅찬 감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손주들의 방문은
예상대로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오더니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주들과 자녀. 손주들은 마치 두 분의 집을 두 번째 놀이터로 여기고 마당과 텃밭, 계곡을 제 집처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속으로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도 안 놀러 오더니 이제 고생 시작이다. 매주 고생 좀 해봐라 요 녀석들아. 자녀의 태도도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선 늘 바쁘고 지쳐있던 자녀들이 이곳에 오면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3대가 둘러앉아 웃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부부는 매주 손주들의 얼굴도 보고 산책도 하고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를 씻으며 이걸로 쌈 싸먹자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분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못 꺼냈잖아. 바쁜 자식들한테 부담 줄까봐. 근데 이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오겠다고 하니 완전 성공했다, 그치? 이 변화가 단지 환경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자연이 아이들을 부르기도 했겠지만 두 분이 손주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여유, 마음의 공간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주말이 특별한 하루로 변했습니다. 6살 손녀가 유치원 글쓰기 시간에 쓴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민 겁니다.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텃밭에서 토마토도 땄고, 물놀이도 하고, 고구마도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또 갈게요. 편지를 읽던 순간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 한마디보다도 큰 사랑이 전해졌던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죠. 그 편지 한 장은 두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흘러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귀농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힘들기만 하지 무슨 낭만이냐, 시골살이 금방 지겨워질 거야,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없이 들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이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1년만 살아보기라는 유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사지도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지도 않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남겨둔 채 시작한 것이죠. 어찌 보면 과감하기보단 현명한 용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삶이 늘 영화 같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죠. 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택배가 하루 늦게 오는 날도 있고 겨울엔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함보다 훨씬 큰 행복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새벽이면 직접 심은 상추 잎을 따는 삶. 하루는 손주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당근은 어떻게 나와요? 땅에서 자라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삽을 들고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같이 캐보자. 그리고 땅 속에서 얼굴을 내민 당근을 보며 손주는 환호성을 질렀죠. 그날 이후로 손주는 자꾸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요? 이건 어떻게 커요?
이건 먹어도 돼요? 아이는 자연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도시의 학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못할 자연과 관계, 기다림과 수학의 기쁨. 그런 것들을 아이는 그 집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요. 이렇게 보면 귀농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처음 전원주택으로 들어섰을 때는 손주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마음과 놀러오지 않는 아들 부부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단순히 놀러오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이곳이 모험의 세계입니다. 낙엽 위를 뛰어다니며 자연을 체험하고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모래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곳. 비가 오는 날이면 마루에 앉아 함께 라면을 먹고 맑은 날이면 바구니를 들고 산딸기를 따러 가는 곳. 그런 장소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육아와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집에 자주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달랐습니다. 마치 작은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고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이 변화는 부부에게 지금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라는 자각을 안겨줬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모이고 함께 웃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시에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쇄 계약이라는 방식 덕분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점도 두 사람은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착하는 데 따른 두려움 없이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농은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줬어요. 꼭 농사를 지어야만 귀농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손주를 자주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자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어 손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그동안 이곳에서 주운 도토리, 색색의 낙엽, 이름 모를 꽃잎들이 고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 조심스레 넣어둔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손녀가 썼던 바로 그 편지입니다. 아이도 알아차렸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추억이 다 들어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이런 질문에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없을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도 시골에서 사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고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주 함께 웃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말합니다.
이번 주엔 할머니 집 언제 가요? 다음엔 고구마도 캐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잘 온 거야. 참 잘했어. 이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쌓여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 부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꼭 전원주택이 아니어도, 꼭 귀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언젠가 손주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더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엔 잊지 못할 추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던 마당, 발 담그던 계곡물,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억 하나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마음 한편은 언제나 따뜻하겠지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을 바꾸는 일은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작은 용기가 가족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건네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온기 라디오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